자, 우리 5학년 일반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랑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오늘 공부할 곳은 교과서 47쪽이에요. 자, 제목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를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여러 자연재해 종류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 처음에 기사가 나오는데 서울특별시 땡땡산 산사태로 피해 속출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2011년이고요. 7월 달이에요. 서울에 있는 우면산이라는 산에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루 동안 410.5mm나 되는 많은 양의 폭우가 내렸다고 해요. 우리 1년에 약 1800mm 정도 오곤 하는데 하루에 410mm면 엄청난 양이죠. 그래가지고 이 산사태로 인해서 산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산사태로 18명이나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산 주변에 도로가 통제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연재해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어요. 그래서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황사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계절별로 있는 자연재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자연재해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봄 한번 보겠습니다. 봄. 자, 맨 처음에 나온 게 어떤 자연재해예요? 황사라는 자연재해입니다. 자, 황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서 발생한 미세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에까지 날아와 가라앉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황사가 원래 중국이나 몽골에 있는 이쪽 지역이 사막화되고 있고, 또 산업 개발을 하다 보니까 숲이나 이런 풀들 같은 걸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사막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점점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사가 발생하면 외출할 때 마스크 쓰고 미세먼지처럼,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발을 잘 씻어야 됩니다. 이 황사에는 그냥 흙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나쁜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늘을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쭉 우리나라로 오면서 거기에 있는 나쁜 것들을 같이 가지고 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에 가뭄이 있습니다. 자, 왜 가뭄이 봄에 발생하는지 우리 교과서 43쪽의 그래프를 한번 잠깐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서울 지역의 강수 분포를 보면, 자, 여기 보세요. 10월부터 4월까지. 자, 이렇게 되겠죠. 강수량을 보세요. 어때요? 강수량이 엄청나게 적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가뭄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적게 오는 기간이 지속돼서 물이 부족하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그런 재해입니다. 가뭄의 피해를 줄이려면 물을 좀 담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저수지나 댐 등을 만들어 놓는 게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름에 있는 자연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나?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폭염, 하나는 홍수예요. 자, 먼저 홍수부터 볼까요? 자, 홍수는 비가 많이 내려 하천이 흘러 넘쳐 주변의 도로나 건물이 물에 잠기는 재해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또 다시 아까 43쪽에 그래프를 다시 보면요. 서울의 강수량 보세요. 특히 서울의 강수량 7월, 8월에 엄청나게 많이 집중돼 있죠. 이렇기 때문에 여름에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위험이 7월, 8월 여름에 아주 높습니다. 자, 홍수를 막으려면 댐이나 제방을 쌓거나 빗물을 가두어 놓는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근처에 이포보도 있고 여주보도 있고 그런 보들이 있죠. 이런 보들도 홍수를 막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폭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폭염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심한 더위.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운 거야. 영상 33도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자, 그래요. 그래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뭐 땀띠, 열경련, 열사병, 화상 이런 병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마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폭염 일수가 지금 해마다 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2014년에는 약 1년에 7일 정도, 2015년에는 1년에 10일 정도, 2016년에는 1년에 22일 정도, 2017년에는 1년에 14일 정도, 2018년에는 작년이죠. 예, 무려 31일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폭염 일일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자, 이게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화, 이 도시들이 있어서 이런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태풍을 보니까 여름이나 가을에 걸쳐져 있네요. 자, 태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태풍에 따른 해일 피해 이 사진 모습이에요.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 이동하는 동안 비를 많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1년에 3개 정도의 태풍이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기상특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대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겨울로 가보겠습니다. 자, 겨울로 왔더니 이제 폭설과 한파가 있습니다. 자, 폭설은 눈이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거죠. 눈이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 이렇게 도로에 눈이 쌓여가지고 사람이나 차들이 통행하는데 아주 불편한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장비를 마련해야 된다. 우리 뭐 염화칼슘 이런 거 들어봤죠.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제설 차량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내 집 앞에 눈은 직접 치우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파입니다. 한파는 뭐냐면 갑자기 기온이 쭉 내려가서 발생하는 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때 동파나 동상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 시 보온에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머리 부분에 보온에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모자도 쓰고 귀마개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이제 51조에 가보면, 자,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중에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보고, 10년 단위로 나눠봤어요. 10년 단위로 나눴을 때, 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이 10년 동안 지진이 15회에서 많게는 39회 정도까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적게는 42회에서 많게는 50회 정도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을 넘어서 보니까 지금 보면 와, 특히 재작년 2016년에 252회나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진은 과학 시간에도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각종 시설이 파손되거나, 그다음에 화재, 지진, 해일, 산사태 등이 함께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가장 큰 지진의 규모를 보인 건 5.8이라는 규모의 지진인데요. 2016년도 9월에 경상북도 경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 규모 5.8 정도면
건물 벽에 금이 가고 그런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17년에도 규모 5.4의 지진이 경상북도 포항 지역에 발생해서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건물에 기둥이 무너지고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예. 우리 이제 학교에 와서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본 영상 한 번만 봐서는 잘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봐주기 바랍니다. 예, 학교에서 만납시다. 안녕.